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찾아봅니다. 궁금한 게 있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휴대폰에서 검색하고 쇼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몇 가지 꼭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에 들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고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날 때면 서점에 들러서 이 책, 저 책 후루룩 넘겨보고 괜찮다 싶으면 일부 구절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책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할 건데요.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표지부터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고요. 흑백 사진들이 책 중간중간에 작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뭔가 차분하고 담백한 느낌이었습니다. 몇 페이지 넘겨가며 읽다 보니 글 역시도 그랬습니다. 통통 튀는 발랄함 대신에 차분하고 수줍은 느낌? 한 10번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 듯한 작가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의 작가는 서신의 배우인데요. 서신의 배우가 이렇게 글을 잘 쓴다는 게 놀라웠고 혼자 읽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좋은 글들이 꽤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출판사에서 허락을 받은 게 많지 않은 분량이라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부분들을 엄선해서 골라봤습니다.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뗐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에세이를 읽다 보면 작가들이 본인의 책에 어울리는 추천곡들을 적어둔 경우가 있죠. 마음의 방향 역시 그렇습니다. 작가가 함께 들으면 좋을 OST로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을 추천해 주었네요. 이 책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이 음악을 틀고 낭독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는 이 곡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 오늘은 음악 없이 책 내용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음악을 직접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서신의 작가의 마음의 방향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랑의 순간들. 대학생 때 1년 동안 짝사랑했던 선배가 있었다. 정말이지 슬쩍슬쩍 바라보고 은근히 티내는 그런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다.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였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면 될 것을 그땐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호칭을 부르기도 어려웠었다. 선배라는 단어가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왜 자꾸 선배라고 하냐며 다른 애들처럼 그냥 오빠라고 부르라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아 주체 못하게 떨리는 마음이 오빠라는 단어를 감히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저는 선배라는 단어가 편해요. 그렇게 우물쭈물 반년이 조금 지나고 큰 결심을 갖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다. 선배가 입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내면 그동안 바보 같던 내 모습이 오래도록 후회스럽고 아쉬울 것 같아서 용기를 내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했다. 선배, 군대 가기 전에 밥 한 끼 해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용기를 걸었고 설렘을 담았는지 선배는 몰랐겠지만 그러자며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강남에서 만났고 저녁까지 약속이 이어졌다.
술 한잔 하자는 말을 듣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던지. 포차에 들어와 주문을 하고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한두 잔 마시니 세상 무서울 게 없었다. 그마저도 선배의 눈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것뿐이었다. 바라보는 동안 드는 생각은 아, 정말 잘생겼다 뿐이었다. 도수가 낮은 술에도 쉽게 취해 벌겋게 무르익은 마음에 심장이 빨리 뛰는데 이게 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선배 앞이라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다. 낯간지럽지만 나를 걱정하며 바라봐주고 있는 선배의 눈빛 속에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배, 잘생겼어요. 쑥스러운 미소로 왜 자꾸 그러냐며 그만 말하라는 선배. 하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선배. 이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되풀이하는데 어느 누가 쑥스럽지 않을까. 사실 잘생겼다는 단어를 핑계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선배. 라는 말을 대신 했던 것뿐이다. 취중 핑계로라도 어떻게든 진심을 말하고 싶었다. 혀끝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고백이 누구에게나 쉽게 좋아하는 티를 내고 혼자서 참고 바라본 적 없던 나를 참 어렵게 만들었다. 끝내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순수하고 거짓 없던 사랑이 이따금 생각난다. 결국 사랑이 다시금 나를 살아있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시작한다. 속도. 마음에는 일정한 속도가 없다. 너무 빨리 달려 쉽게 지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너무 천천히 달려 관계에 진전이 없다. 모든 관계에는 제각기 마음의 속도가 다르게 움직인다. 다정함이 어느새 경계심을 들게 만들고 따뜻함이 무서워진 나를 그럼에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다. 처음엔 나와 달리 꽤나 빠른 속도로 달려와 부담스러웠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맞춰보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선을 긋고 밀어내고 있었다. 아, 이번에도 잘 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을 무렵 언제부터인지 꾸준히 나를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금세 식을 것 같던 마음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이라면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 번은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익숙한 향수 냄새가 느껴지면서 코끝이 간지럽더니 근처에 그가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던지. 그때 깨달았다. 아,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그와의 약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한참을 고민했다. 이 마음이 진심일까? 아니면 자주 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그런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진심이었다. 그 사람이 좋아진 거다. 잠들기 전 그에게 이 마음을 꼭 전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늘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구나. 나 처음보다 당신에게 마음이 더 열린 것 같아. 고마워.
누군가 그랬지.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고 좋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라고. 솔직해지는 방법. 이 글을 읽고 저자의 심정을 서술하시오. 4점. 학교 국어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의 지문. 이 지문을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다. 작가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주고 문제집 답안지에서 알려준 심정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이 작가는 어느 시대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으며 어떠한 심경으로 적었다고. 조금 다르게 지문을 바꿔보면 이 글을 보고 느낀 감정 혹은 심정은 어떠한가? 아마 이 지문에서 대부분 멍해질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읽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난 지금 무슨 기분일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답을 적기란 참 쉽지 않다. 당장 내가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 것에 솔직하지 못한다. 최근 작품을 보면 가면을 쓴 그림들이나 등에 화살을 맞아 아파하면서도 웃고 있는 작품들이 참 많다. 이처럼 타인에 의해 만들어낸 감정과 행동이 본인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는 솔직해지는 방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가끔 포기하면 어때? 알았어. 한번 노력해 볼게. 아니야, 노력하지 마. 응? 세상에,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그 사람의 말은 노력이라는 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을 바에 포기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 버겁고 힘든 일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보다 용기 있는 포기를 할 때가 더 나은 날을 만든다고 했다. 이 말은 불쾌하기보다 아프고 힘들어 하면서도 항상 멱살 잡고 끌고 가던 나를 다른 면에서 깨우치게 했다. 그래, 가끔은 부정적인 단어가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긍정적인 단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 이번엔 마음 편하게 있어 보려 한다.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보려고 한다. 장바구니 관계. 한창 친구들을 만나러 다닐 때 예쁜 친구, 옷 잘 입는 친구,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들을 곁에 두려고 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다. 이러한 관계가 아무런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된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곁에 누가 남아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한창 침체되어 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곁에 두고 싶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된 순간 정말 허무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내가 아무리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도 결국 그 사람에게 나는 정작 계산하지 않은 채 장바구니에만 담겨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가늠하며 장바구니에 넣어두기 바빴으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사람을 재지 말자. 끝이 어떻게 되든 진심으로 대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인간관계에 있어 최선을 다하되 후회를 만들지 말자. 그렇게 더 나은 내가 되자. 짝사랑하던 선배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 시간이 설레고 좋아서 내가 그 사람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가 아닌 정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감정인지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솔직함에 대하여 너무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보려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가 장바구니에 물건 골라 넣듯 그렇게 의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진심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내가 되자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5개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오래도록 내 마음에 몰래 남아있는 짝사랑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고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는 것. 참 오래오래 전에 느껴본 심장이 말랑말랑해지는 듯한 그 느낌.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더랬지 싶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좋은 글귀들,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책을 읽고 난 느낌은 작가가 참 소박하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참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였습니다. 책의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정한 당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줘서 고마워요. 부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줘요. 사랑해요. 라는 작가의 글이 들어 있습니다. 참 예쁜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유튜브에서 엔딩 인사로 이런 내용을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비슷하게 저도 오늘은 따라 해볼까요? 다정한 여러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줘서 고맙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